전공이 사직하는 이제 전 정권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대학병원에서 뭐 항암하다가 열이 나요. 어떡하지? 응급실 가야겠다. 응급실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응급실 갔어요. 갔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항암하는 과에서 내려와서 봐요. 아, 여기 이 사람은 누구 교수님 환자니까 교수님한테 연락드려서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이제 전화해서, 아, 교수님, 이만저만한 환자가 왔는데, 이만저만 해가지고, 열이 나네요. 그러면, 아, 그럼 입원시켜라. 내지는, 아, 그러면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으니까, 이제 항생제 좀 처방해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던가 이렇게 지시가 있었는데, 요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면은 응급의학과에서 보고, 뭐, 외래 땡겨드릴 테니까 내일 오세요라던가, 그냥 항생제 먹고 계세요. 그러면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이게 뭐야 그냥 힘들어가지고 어제도 새벽 2시에 어떤 분이 우리 할머니가 이제 입원해 계신 환자분이 그 할머님이 이제 열이 난 거예요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께까지만 괜찮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놀래가지고 가신 거예요. 갔는데 뭐 해주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막상 교수님도 괜찮네요 피검사 이러는 거예요. 근데 환자가 열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열이 나면 사람이 처지잖아요 또 이렇게. 일부러 뭐 당연히 그걸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해도 응급실 가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응급실 가라 그랬는데 가봤자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되냐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처음엔 조심스럽게 응급실 얘기하고 응급실 가면 어떻게 될 거고 이제 교수님이 봐주실 수도 있다. 옛날엔 봐줬지만 봐줄 수도 있다. 그리고 입원하면 교수님이 뭐 진료하나요? 뭐 사실 교수님 바빠요. 진료할 시간이 없어. 왜냐면은 교수란 직책이 연구도 해야 되지, 진료도 해야 되지, 뭐 또 상위 보직 올라가면 경영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학회 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의대 교수란 직업이 단가가 좀 낮은 직업이죠. 그러니까 뭐 누가 보면 월급이 이 정도 좀 받으니까 그래도 고소득 아니냐 하는데 일하는 시간이 되게 길죠. 거의 일반 직장인 2배 정도는 돼요, 확실히. 그러니까 월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게다가 이제 입원 환자가 있으면 저는 이제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자영업자니까 뭐 그렇지만은 교수님들도 자기 환자가 있잖아요, 입원 환자. 그러면 사실 쉬는 날 없죠. 휴가 가려면 동료 교수님한테 맡겨놓고 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사실 마음에 한켠에는 좀 그런 부담이 있죠. 내가 오늘 누가 집이 일이 생겨가지고 뭐 좀 멀리 뭐 전남이든 경남이든 가야 돼. 그럼 멀잖아요. 근데 중간에 일이 생겨서 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특히 수술하는 환자는 수술 중에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수술한 다음에 며칠 내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항상 그리고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럼 조금 부담스럽죠 그런 게. 근데 그 수술이 진짜 빨리 해야 되는 수술이 있고 조금 있다가 뭐 내일 아침에 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당장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새 젊은 애들이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용하려는 거예요. 미용하면은 자기 퇴근하면 땡이잖아요. 문제 생겼어? 그러면 일단 응급실 대학병원 알아서 가시고 나중에 저희가 뭐 봐드리거나 서비스 해드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없잖아요. 사실 그걸로. 근데 그 외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바이탈과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과, 뭐 산부인과라던가. 산부인과는 내가 출산을 해야 돼서 이게 이제 제왕절개 해야 되는 환자인데 갑자기 양수 터져서 왔어. 그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어디 갈 수도 없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입원 환자가 있으면 월급을 훨씬 많이 줘야 되는 거죠. 난 입원 환자도 보잖아. 연구는 나랑 똑같이 하지만 일은 입원 환자는 안 보잖아요. 피부과에 입원 환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피부과로 입원하는 환자 있긴 있죠. 이제 예전에 피부외과처럼 해가지고 피부과인데 피부암 중에 그 왜 악성 흑색종이라고 멜라노마라고 하는데 점이 이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암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시는 교수님도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입원 환자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외에 뭐 무슨 건선으로 입원을 할 거예요. 뭐 여드름 때문에 입원을 할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거는. 입원 환자가 있으면 확실히 고생의 척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빨리 뭐 조치를 해야 된다던가, 뭐 중환자에 옮겨야 된다던가, 이러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수당이라던가 어떤 수고비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저수가 정책이니까 그런 게 없죠. 있긴 있어요. 그만큼 더 줘요. 그래도 이제 했단 말이죠. 왜냐면은 보람도 있고, 그런 일 좋아하니까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열정페이? 같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얼굴 많이 봤는데 무슨 월정페이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학 조교수님들이 세후로 한 1,0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일은 뭐 일주일에 뭐 거의 200시간 가까이 하는데 이게 과연 많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뭐 대기업 애들 그런 얘기 하죠. 나도 주말에 나와서 일할 때도 있다. 넌 일할 때도 있는 거고 걔는 항상 일하고. 그런 게 좀 차이고,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이런 걸 하는 것도 스트레스도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식 그런 건 별로 없죠. 최근에
소아과를 자꾸 지원을 안 해서 큰일이다. 외과 지원. 이거 누가 만든 거냐면 다 이제 정부, 두 명이 만든 거예요. 의사협회도 당연히 만들었지만 정부에서 수과를 계속 열정페이로 니네 그런 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외과를 누가 돈 벌려고 해. 봉사 정신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이 얼마나 가겠냐고. 봉사는 좋은 일입니다만은 좋은 마음을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되지, 이용해 먹고. 근데 다른 분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들 월급 엄청 안 주잖아요. 좋은 일 하는데 왜 돈 보고 이러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생업인데, 그죠?